이 동화는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을까? 이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세계 곳곳의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생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만 수십만에서 100만 이상, 제1차, 제2차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는 수천만에서 1억 이상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희생자 수는 발표된 숫자로 알 수 있습니다. 적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 전쟁의 성과로서. 아군은 얼마나 많이 희생되었는가, 전쟁의 피해로서. 하지만 숫자로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숫자를 넘어서 적과 아군을 떠나서 하나하나의 생명으로서. 희생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숫자에 나타나지 않는 각자의 소중한 삶이 있었습니다. 수천만, 수억이라는 엄청난 희생.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꿈과 청춘과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가정을 이루고 어떤 행복을 누리며 살았을까요? 어디에서 어떤 인생을 즐기며 살았을까요? 희생자의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려보는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름은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이름으로 인생을 시작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름이란 부모의 사랑과 희망과 바램이 담긴 삶의 시작이며 바탕입니다. 일생에 살아가는 이정표이고 정체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은 생명을 앗아가고 그 이름마저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전쟁의 목적으로 이름을 뺏거나 바꾸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이름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이름마저 빼앗긴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시민들, 그들의 이름을 찾고 기억해 줄 수는 없을까? 그들의 명예와 존엄을 되찾고 다시 기억할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이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이름을 잃은 한 병사, 미래를 꿈꾸던 한 청년을 위해 지은 가상의 이름, 미하일. 그가 사라진 곳은 우크라이나의 어느 전쟁터일지도 가자의 어느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릴 때 강에서 놀고 친구들과 웃으며 어느 시골의 마을에서 평범하게 자란 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 동원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반겨줄 가족이 누구인지, 그가 돌아갈 고향이 어디였는지 아무도 모른 채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세계 각지의 많은 전쟁 중에 이러한 삶이 수없이 존재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이 아닌 현실의 사건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28일 오전, 일본 큐슈 남쪽 미야자키에 미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히로시마현 구레 해군시설부 제931부대에 소속되어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젊은이들 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15세 전후의 조선인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주간에 미군의 폭격으로 파손된 미야자키 공항 활주로를 밤새워 복구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날도 밤새워 임무를 수행하고 오전에 삼강막사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폭격을 당해 전원 사망했다고 합니다. 왜 어린 소년들이 그곳에 와 있었을까요? 왜 그 어린 소년들이 무참하게 죽어야 했을까요?
그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이름은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금도 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희생을 위로하고 존엄과 명예를 기리기 위해 매년 4월 28일 공습을 당한 그날을 잊지 않고 추모제를 올립니다. 그때 그 현장의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듣고 아리랑을 부르고 막걸리를 올리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년들은 휴일이 되면 막사 근처의 호숫가에서 고향의 노래 아리랑을 부르고 막걸리를 나누어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히 고향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소중한 삶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올해도 한 달 후면 그날이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올해는 그들의 이름이 돌아오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걸어봅니다. 수년 전부터 그들의 이름을 찾기 위해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지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서 찾지 못했다, 찾을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미야자키현 문서센터에 정보 공개 신청도 해보았습니다. 관련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를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2월 13일 예상치 못했던 우연한 기회로 일본 방위성과 후생노동성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청구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되고 심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라진 이름을 찾는 일이 주민들의 기억과 증언에서 국가적 공문서 확인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는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와 유족 한정이라는 이유로 공개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먹칠해서 공개할 수도 있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공개해도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청구를 취소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청구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청구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정식 수리할 것과 문서로 된 공식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후 후생노동성에서 관련 문서의 특정 결과, 행정문서가 한 건 확인되었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또한 방위성에서는 자료 확인과 행정 절차, 사무 처리와 조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개 기한을 30일 연장한다는 통지가 왔습니다. 다음 공개 기한은 4월 20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후 80여 년간 주민들이 기억하고 증언해왔던 것을 근거로 지난 2월 공문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국가 기록물로서 확인과 검토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잃어버린 소년들의 이름을 되찾고 잊혀져 왔던 역사의 한 페이지가 열리는 결정적 전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8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침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잃어버린 그들의 이름일 수도 있고 관련된 다른 기록일 수도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후 80년간 침묵의 문이 열리고 사라진 그들의 이름이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이름을 잃고 전후 80년간 역사에서 사라진 소년들을 다시 역사 속으로 되찾기 위한 작업에 첫걸음을 떼었을 뿐입니다. 먼 길의 시작입니다. 소년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를 바라는 모든 분들께 보고드립니다.